그들의 성공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들에겐 위기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이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르시시스트에게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황금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데 능숙하며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시기였죠.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인데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기초가 거짓이라면 오래 버틸 수는 없겠죠.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시리즈 세 번째 그들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읽어내 상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을 여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죠. 바로 가면을 쓰는 건데요. 그 가면은 처음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신뢰를 얻고 관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이 가면은 훗날 그들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죠. 그러다 보면 했던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설명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말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다르게 말하지 않았나? 왜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르지? 분명 본인 실수인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을 탓을 하지? 의심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심 하나가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이미지에 아주 가느다란 균열을 만들죠. 나르시시스트의 위기는 결국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복해온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빨리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연락이 뜸해지고 본인을 향해 쏟아지던 칭찬도 잦아들고 본인의 말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신경이 쓰이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고 그 웃음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도 위기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워낙 능숙하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며 다시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호의적이던 사람들이 점점 관계의 피로감을 느끼고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떠나버리는 일이 점점 늘어나요. 이쯤 되면 나르시시스트도 상황이 바뀐 것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그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변했네. 누가 내 험담을 했네. 분명 나를 질투해서 저러는 걸 거야 라고 왜곡된 분석을 내놓죠.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는데요.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친절을 베풀어 신뢰를 얻으려 하거나 상대를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차갑게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얻으려 하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시작되는데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떠나도 곧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떠나는 사람은 늘어나고 새롭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죠.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가 자신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구하고 기분을 살피는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면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고 본인이 버림받고 있다거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불안해집니다. 한번 흔들린 통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고 통제가 실패할수록 불안이 커져 결국 분노라는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작은 균열에도 그렇게 크게 분노하는 걸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을 때도 감정을 추스른 뒤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건강한 자신감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의존하는 불안한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기던 일에도 폭발하고 사소한 지적에도 심한 모욕을 당한 것처럼 반응하죠.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여전히 말을 잘하고 여전히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이미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는 이제 나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갈망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신념인데 그게 흔들린다는 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며 또 다른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영원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작은 균열이 생기고 위기를 맞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는 이 순환은 언젠가 반드시 끝을 맞이합니다. 그 끝이 바로 나르시스트의 몰락이겠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괴롭힌 나르시시스트가 벌을 받기는커녕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일 뿐이고 그들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 더 깊이 떨어지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